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뭐 부모님도 안 알려주고 주변에 알려주질 않아. 저 같은 경우는 그 25살, 24살, 5살 넘어갈 때 딱 10년만 일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은 죽어라 일하고 그 이후로는 평생 놀자가 제 목표였어요.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나서 주변을 좀 둘러봤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그냥 일하고 가족들한테 뭐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걸 마치 당연하듯이 야 너도 취업 준비해, 더 공부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 평생이 달릴 일인데 그렇게 대충 생각해도 되나? 저는 그게 좀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 싹 다 제거했어요. 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 왜냐면 헛소리잖아요. 평생 나보고 일하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걸 못하겠다니까. 3일만이라도 곰곰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본인 100세까지의 인생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니 무슨 자동차나 핸드백 사는 것은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쉽게 결정하고 남이 시킨 대로 기득권이 정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답이 있습니까? 저는 좀 답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야 좋지 않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학점이 좋지 못했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진짜 인생에 답이 좀 없었거든요. 한번 곰곰이 이 시간을 통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요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판단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복학 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그냥 아무 제 주도권 없이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복학하면서부터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일 뭐 입을지 뭐 먹을지 어디 데이트 갈지 이런 거보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답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한 선배들을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찾아가서 막 물어봤어요. 이 회사 괜찮냐? 지금 연봉 뭐 한 3,500 받으시던데 앞으로 이제 그 선배들은 얼마나 더 많이 돈을 올라가냐? 만약에 이제 시작은 3,500인데 나중에 연봉을 뭐 50억 받으면 그 회사 가는 것도 저한테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유명 연사들 그때 검색해보면 나오는 사람들의 특강도 따라다녔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뭐 부모님도 안 알려주고 주변에 알려주질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당신이 몇 살까지 살지.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까지만 산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계획이 다르겠죠.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또 그거에 따른 계획이 다를 거고,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플랜을 짤 건지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몇 살까지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돈은 충분한데 내가 그냥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중요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몇 살까지 살 건지와 일을 몇 살까지 하고 싶은지, 그리고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왜냐면 혼자 살면 목표를 엄청 높게 잡지 않아도 되니까,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좀 더 세이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죽는 날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큰 고민 없이 그냥 저는 알바 같은 거 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5살, 24살, 5살 넘어갈 때 딱 10년만 일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은 죽어라 일하고 그 이후로는 평생 놀자가 제 목표였어요. 뭐 이런 거를 꿈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럼 저는 35살부터는 100살까지 65년을 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놀면서도 일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목표를 제가 사실은 3일 내내 그 집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나서 주변을 좀 둘러봤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 목표를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떤 거 같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런 목표를 얘기했을 때 하나같이 똑같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취업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이제 초봉이 3,300, 3,500 이 정도인데 200, 300 받으면서 늘 돈에 허덕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사줄 수 없고 나는 평생 일해야 될 텐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그 만난 사람들 그래도 한 20명은 넘을 텐데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그냥 일하고 가족들한테 뭐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걸 마치 당연하듯이 야 너도 취업 준비해, 더 공부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 평생이 달릴 일인데 그렇게 대충 생각해도 되나? 저는 그게 좀
좀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부터 주변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냥 시킨 대로 흘러 사회가 얘기한 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당신들 말이 맞아. 그러면 50세 은퇴하면 뭐 할 건데? 요즘엔 50세도 아니죠. 40몇 세 은퇴하기도 하죠.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논리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만 하더라고요. 야, 너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될 줄 알아? 오히려 까먹기만 하지? 착실하게 돈 모으는 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몰라요. 제 동네가 좀 서울 오류동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자들이 안 사는 동네여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제 주변 환경만. 근데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했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게 허황됐다고 하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주변 사람들 싹 다 제거했어요. 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 왜냐면 헛소리잖아요. 평생 나보고 일하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걸 못하겠다니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본인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제 우상인 스티브 잡스나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의 일대기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뭔가를 팔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세상 어떤 부자 중에도 본인이 유리한 교환을 하지 않은 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호날두, 유재석 혹은 공무원들은 뭘 안 팔고도 먹고 살지 않냐, 잘 벌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호날두나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품화해서 극한까지 가치를 높인 거예요. 제품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치를 높인 후에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은 어떠한 자격시험 그거를 넘어간 이후로는 노동력과 시간을 팔고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서 돈을 못 받으니까 시간과 노동력을 뺏기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은 비싸게 파는 게 아닌 거고 유재석이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있는 거고 물건 파는 거나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은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저는 리소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온풍기를 파는데 좀 더 예쁜 온풍기나 자동 온도 조절이 되는 온풍기를 사고 싶듯이 축구 선수라면 좀 더 잘 뛰고 기술이 좋은 뛰어난 기능이 있는 사람이 비싸게 팔리는 거고 MC라면 진행 능력이 좋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비싸게 팔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노점을 잠깐 한 이유도 모든 부자들이 파는 것과 가치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거라도 뭔가 물건을 팔아야 돼요. 단순하게는 물건을 파는 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올해까지 물건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판매자 시점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력을 그냥 계속 단순 업무를 팔게 되면 그거는 대체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는 일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비용을 요구해도 돼요. 근데 대체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받는 돈도 사실 많이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갈아 넣는 거죠. 그러면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속품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진짜로 이렇게 흘러 사는 거 말고 진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채널이 스마트 스토어 홍보 채널인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건 팔던 옷 팔던 자동차 팔던 상관없어요. 그냥 파는 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파는 것과 가치를 높이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헐값에 본인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팔고 교환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3일만이라도 곰곰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본인 100세까지의 인생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니 무슨 자동차나 핸드백 사는 것은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쉽게 결정하고 남이 시킨 대로 기득권이 정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4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3일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지 그러려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각오해야 하는지까지 이 4가지를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솔직히 여러분들 1년 전 주말 뭐 한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냥 별로 그냥 흘러 간단 말이에요. 그냥 누워있거나 뭐 친구들만 술 먹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계속 그냥 허비하고 산다고요. 3일만 그냥 금토일 이렇게만 의미 있게 한번 방에서 안 나가서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런 거. 두 번째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비슷한 인생을 미리 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주변에서 있으면 진짜 축복인데 주변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매달려서 밥 사줄 테니 30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세요. 30분만. 그리고
시간 많이 오래 끈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20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하세요. 지금 당신한테서 결정을 해야 되는 질문만 준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지방대 다닙니다. 졸업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선택에 대한 거. 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이거 20가지. 그리고 상대를 신뢰한다면 상대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내가 좀 거부감이 들어도 나 졸업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졸업하는 걸 원하는데 이딴 거 필요 없어. 상대가 나라면 학교 안 다닌다 왜 다니냐 바보도 아니고 이러면 그냥 나라면 안 다니는 게 맞아요.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없다면 뭐 온라인에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한 3명 정도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매칭시켜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맞게끔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닮으려는 시도. 세 번째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90% 이상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살거든요. 스스로한테.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부자가 고생한 건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맨날 놀고 싶어 하고. 정말 단기간 고생해서 남은 시간을 평생 놀고 싶은지 스스로 3일 동안 매 순간 한번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동력인 결핍과 대상을 확인해야 돼요. 차가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리소스 R이라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결핍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설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대충 살 거예요. 지금처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꾸준히 오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본인 자체가 설득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4가지에 대해 제발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 3일 정도는 딴 거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 인생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일상 시간에 조금씩 일하면서 하는 생각과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인생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살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거는 아예 질이 달라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부정을 하고 무시하고 이제 조롱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제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놀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좀 멍청해서 10년 안에 못했고요. 지금 이제 13년 차가 되고 있는데 13년 동안은 남들의 3배, 5배 노력을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 좀 많이 쉰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보더니 일반 직장인의 2배 정도 일은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성이 한번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다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것도 어렵고 돈을 잘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유행으로 잠깐 벌는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하는 거 보면 제대로 일하는지 대충 일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충 살면 어떤 시간의 관성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당신이 이때까지 정한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그 패턴을 바꾸고 관성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시간이 되면 길게 또 나누도록 할게요. 시즌2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좀 몇 달 쉬고 내년에 시즌2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자신이 고르는 자동차나 핸드백보다 훨씬 가치롭기를 저는 바래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휘둘리며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날 모임에 참석하며 여러분들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답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3일의 과정을 거쳐서 답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정하고 그 시간까지만 일하고 논다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으로 넘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살까지 일하고 몇 살부터 돈 걱정 없이 살 건지 궁금해요. 또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뭘 얼마만큼 포기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년회나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건 아니겠죠.